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2부예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나에게 진짜 찐 수익을 얻어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대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옥석 고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3번 뭐 이준석 후보까지 3번은 없어요. 이렇게. 3번 없고 4번이에요. 4번. 아니 그러니까 네. 4번이라고 3번 없고. 아, 3번 없고 4번이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 조국 혁신당에서 안 네. 냈기 때문에 네. 근데 아하. 그 두 명 외에는 얘기할 필요 네.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누가 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찐 옥석 고르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6월 3일 날 이제 새벽에 완전 또 다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고 4일 날 짜잔 하고 이제 당선하고 나오면 지금 봤을 때 사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이 경제 살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수 중심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쪽으로 먼저 보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뭐 일단은 항상 누가 됐든 대통령 이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가 됐든 노태우가 됐든 첫 번째 경제예요. 그렇죠. 뭐 옛날에 아무래도. 개발 5개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우선.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 살려야 되니까 경제 우선. 그래서 경제 쪽이 항상 딜레마인데 지금은 워낙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쪽의 초반이 그러니까 뭐 바로 뭐 추경을 더 하겠다. 맞아요. 뭐 20조를 하겠네. 그러니까 누구는 30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추경을 한다는 얘기 뭐예요?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내수주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내수주가 또 움직인다라면 또 연계해서 뭐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경제 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죠. 정책인데 과연 옛날처럼 땅 파고 그 산 깎고 터널 뚫고 할 것인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AI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 있게 막 가지 않을까요? 갈 수밖에 없죠. 네. AI 쪽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가 전 세계가 지금 AI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요. 땅 파고 있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어느 쪽으로 이제 처음 이제 어느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약간 하드웨어 쪽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이제 SK 이쪽에 대한 어떤 뭔가가 정책으로 펼쳐진다라면 반도체가 가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또 그쪽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내수 중심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사실 아무래도 경제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됨으로써 조금 더 시장을 활발하게 하려면 내수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봐야 하는 종목들 옥석 고르기 좀 네. 해주시죠. 자, 첫 번째. 네. 두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어쨌든 정책 얘기가 하면서 나온 거니까.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 제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계엄 극복 위로금이라고 해서 왜? 저럼? 예? 코로나 그래요. 때처럼요? 아 그래요? 어. 위로금이요? 왜냐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네. 추경에다가 20만 원인가 25만 원 네. 계엄 그거 넣었다가 네. 뺐어요. 그거 안 해줘서 뺐단 말이야. 대통령 되면 할 수 있죠. 진짜 찐 내수 네. 할 얘기네요. 왜 그러지? 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나? 난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요?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 네. 그럼 논의가 됐다. 네. 뭐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간 스물스물 말이 올라온다. 논의가 됐다. 네. 그러면 당연히 내수주 봐야지. 예를 들어서 네. 뭐 백화점주가 됐든 아니면 왜 백화점주 봐요? 뭐 그게 백화점 가서 쓰나요? 해도 돌고 도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CJ 같은 기업들. CJ는 다 내수 기업이에요. 올리브영 뭐야? 그러네요. 저기 제일제당 뭐. 만두 뭐겠어? 비비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주가에 좋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뷰티풀 코리아. 뷰티풀 화장품. 왜냐면 또 이제 그래요. 조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네. 그 선크림 이제 발라야. 나 이제 맞아, 요즘에 맞아. 요즘 사람들이 나 좀 본 사람들이 까매졌대. 뭐 돌아다닌 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까매지더라고. 맞죠. 그럼 선크림이라든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비는 심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한 달 뒤에, 2달 뒤에 보너스를 받을 게 확실해. 그러면 해외여행 끊는 거야. 근데 회사 보니까 연말 보너스 날라갔어. 이러면 야 해외여행 한 거 취소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비는 심리거든. 지금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거든. 근데 앞으로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일단 좀 쓰자. 지갑 좀 와이프가 열고. 애들이 아빠 나 배고파 밥 먹자 그러면은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고기 한번 사주는 거지. 근데 아빠 고기 먹고 싶었는데 내가 다음 달 돈이 들어올 게 없어. 그냥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소비는 심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화장품 내수 중심이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또 수출도 잘 되고 그쵸. 있고 뭐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모멘텀 살아 있는 우리가 거네요. 네. 지난주에 달바 달바. 글로벌 얘기를 많이 했나요? 예. 네. 달바 글로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달바 퀴스. 계속 잘 가는. 날바, 되게 날바 잘 가요. 퀴즈. 이게 생각보다 쭉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빠질 듯하면서 쭉쭉쭉 오늘도 한 9% 정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VT 저는 이제 VT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한 3만 원 중반, 3만 원 초반, 초중반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미 지금 오늘 조금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에 한 4만 4천 원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아실 거예요 코스맥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맥스 뭐 여전히 좋은 흐름들 네.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들 기업들이 또 여름에 강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 쪽은 조금 꺾일 수 있어요. 약간 고점인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또 그러다 보면 또 낙수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만한 섹터가 어떻게 보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소비가 커지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있겠죠. 급등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거냐? 현금 꽂아줄래? 아니면 지역 화폐 내지는 쿠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하는 것은 이 돈을 자기 지역에서 식당도 이제 좀 이용하고 식품도 좀 사고 좀 평소에 소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조금 이제 호텔 경영론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고 돌고 돌아서 이제 모두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인데 근데 돈 생기면 나 지금 저 반대매매 꼬라박을 거 넣어야겠다. 주시장에 넣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잠겨버리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분명히 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있었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맨날 실패했죠. 현금으로 꽂아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쿠폰으로 꽂아주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전국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특정 지역에만 가갖고 쓴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역이 넘어가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지역의 어떤 부분들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또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약간 급등락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테마성의 움직임을 가질 확률이 높고 지금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 맞아. 폐업률이 역대 최고. 맞아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회식 안 해. 밤에 술 안 먹어. 맞아요. 막 이제 차라리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이렇게 또 일찍 퇴근. 주말에는 뭐 그냥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안 입고 안 쓰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자영업자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밤문화를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해줬었어요. 옛날에 경기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IMF 이후에 그래서 이제 뭐 룸사롱이랄지 그때 한창 막 성행을 하면서 밤에 막 네온 사인이 막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다 보니까 새벽까지 그래서 저희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도 그냥 새벽까지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갔다가 여기서 거의 이제 2차, 3차, 4차 해장국 5시쯤에 해장국 먹고 첫 차 타고 딱 들어가자. 주말 같으면. 그래서 어떤 해장국집은 밤 9시에 오픈이야. 24시간이 많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만큼 못 따라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은 뻔히 이제 다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뭐 코나일부터 웹캡시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전자결제 관련된 것들부터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요. 관련돼서는 한번 좀 빠르게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쪽이 당장 지금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 같이 모두가 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 나 지금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돈 없어서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이거거든요. 그걸 당장 그거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북한 장교가 그 동막골의 이장한테 촌장이죠. 촌장한테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면 주민들이 다 따르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노인 저기 어르신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랬더니 뭘 많이 미개야지. 그랬거든요. 뭘 일단 많이 먹여줘야 돼. 배가 일단 고프면 안 돼. 웰컴부터 동막골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웰컴 투 동막골 다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경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기대하는 거랑 아예 불가능한 게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좀 고민해보자. 근데 진짜 뭐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가장 먼저 경제를 살리고 약간 서민 살리기 가장 먼저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섹터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일부에서 얘기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진짜 총리가 지금 우리가 총리도 없고 경제부 총리도 없잖아요. 그 이제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초점이 당장 달라지죠. 급하게 뭘 중시 생각하고 뭔가를 강력하게 추진할까가 거기서 힌트가 세게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경제 쪽 한번 짚어봤으면 지금 아무래도 AI 쪽 계속 모멘텀이 있고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AI 계속 그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도 정말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을 많이 봤지만 더 뭐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AI 산업 쪽 있을까요? 그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이 AI와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대가.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간담회의 내용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전주의 모녀가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더라. 근데 뭐냐면 자기들이 뭘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르신들 디지털 이거 아직도 잘 몰라서 뭐 하려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라. 뭘 간편하게 야 여기 부서에서 저희 부서 일 아니고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전화하다가 저희 부서 아니니까 이쪽으로 돌려드릴게요. 돌려받다가 끝나. 결국엔 해결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 저희 부서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 못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전기요금 못 내고 있고 내가 뭔가가 그 어떤 월세가 밀렸다거나 뭔가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알람이 떠서 알려줄 수 있는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파악되므로 이러이러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방문을 해라 아니면 어디로 연락을 줘라 라고 알려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산업을 지금 행정이든 아니면 어떤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변을 쫙 넓히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에 강하니까 하드웨어 쪽일까 이렇게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AI를 활용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AI를 활용한 콘텐츠 내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응용 AI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응용 AI를 활용해서 무언가가 서비스를 하는 쪽. 우리가 근본의 AI의 그 근본의 어떤 뭐 모델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것들을 막 성장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버린 AI지. 소버린 정부가 이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아는 기업으로는 어디가 있죠? 정부와 이제 연관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따내왔던 회사 것들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회사들도 있고 앞으로 참여할 회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또 아스코도 좀 있고 하니까 온코크로스가 좀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AI를 활용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진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바이오, 또 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걸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회사가 기술력을 잘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회사를 이게 잃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또 뭐 3빌리언이라는 회사도 비슷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도 만약에 이제 AI 응용이 좀 바이오 쪽하고 접목이 된다라면 충분히 그런 게 있고, 지금 주가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방금 이제 업사부님 말씀하신 사업을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그 노인정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AI 서비스를 솔루션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강화한다라면 충분히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뭔가 같이 이렇게 조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거래량이나 좀 시세에 붙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래량 뭐 예를 들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 60만 주. 그리고 지난번에 원격 의료 얘기 처음에 이제 공약 같은 거 나왔을 때 거래량이 뭐 2천만 주 이상 올라갔었어요. 요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오늘 같은 경우도 950만 주인데 뭐, 그리고 뭐 3빌리언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주, 40만 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좀 이제 국방부나 우리 뭐 여가부나 이런 쪽들의 일을 맡아서 했던 코난테크라는 기업이 나쁘지 않은데 그게 좀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근데 코난에는 유통주가 600만,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수가 600만 주밖에 안 돼요. 거기서 또 이제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 원래 적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여기가 이제 SK텔레콤하고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또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유통 물량이 몇백만 주 안 돼요. 좀 크진 총 않아서 발행 주수가 1,150만 주인데 50% 이상이 잠겨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도 보면 4만 한 3천 주, 4만 그렇게 안 돼서 거래량이 좀 적긴 적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그냥 AI 쪽으로 저는 편안한 투자할래요? 하면 그냥 대형주 보면 되는 걸까요? 대형주라고 하면 어떤 대형주? 뭐 SK하이닉스 그냥 꾸준히 담아보는. 뭐 그쵸, 뭐 SK하이닉스라든지. 근데 저는 SK하이닉스도 좋은데 이건 그냥 오늘 삼성전자 좋았거든.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네. 생각 그냥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 3%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건데 뭐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뭔가 지난번에 이제 주초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뭔가가 조금은 우리가 또 주식이라는 게 뻔하지 않은 데서 이게 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산업 쪽으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내수, 경제, AI 또 요즘 뭐 태양광이나 에너지 쪽도 계속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에너지 쪽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시 그 목요일 간담회에서 그 간담회를 했던 장소가 네. 그 건물 자체가 재생에너지만을 쓰는 건물, 서울 어. 성동구에 있는 건물이고 네. 이제 거기에 또 그런 연관되어 있는 CEO들도 같이 만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CEO들 얘기를 듣다가 참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지 말자 하는 부분에서 원전은 폐기물을 물려주게 되는 상황이라 너무 의존하지 말자. 태양광과 신재생은 처음에는 비싸지만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원금 뽑고 그리고 후손들한테 이제는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지역 유세를 다닐 때 특히 제가 신안에 딱 가서 유세 쓸 때 꽤 됐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난 신재생 이거 잡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해수 수익이 꽤 났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하나솔루션하고 CS 윈드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잘 먹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잡을 때 보니까 하나솔루션보다는 전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더 힘이 더 좋아요 해서 저 이거 잡으랍니다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장중에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HD 현대의 요거가 힘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했던 게 오늘 또 금요일 이제 출발일 수도 있겠네요. 급등하면서 갔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지역 소멸도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유세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의 어떤 이념적인 생각들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안 하게끔 친환경 R200 완전히 실현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도 이걸 지역에 도서 지역이나 뭐 서해안, 남해안 뭐 이런 쪽들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 그 수익이 돌아가게끔 하자라는 이런 계획들을 쭉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더 듣고 네. 더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문제점 없는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를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역 소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이제 신안의 섬이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얘기했을 때 다 섬의 인구가 전부 빠졌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신안이다. 그 왜? 이 1년에 이제 뭐 얼마씩 돈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펀딩이 조성이 돼서 그래요. 그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수입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나눠 갖는 구조이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 지역에 이사를 해서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살게 됐을 때 그러한 뭐 배당처럼 받게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것도 더 늘려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태양광, 풍력 요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요거 역시 진행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당선되자마자 어떤 부분들의 요거 합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테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은 긴 호흡에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풍력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양광이 됐든 이제 이런 부분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네.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협의를 그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풍력은 바다에다가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상 풍력의 그 뭐랄까 권리 이걸 했을 때 다 외국계 기업들이 다
입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걸 잡으면 한 30년 동안 독과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따기만 하면 논하는 거거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의외로 정책은 해상풍력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되거나 혹은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에너지까지 얘기해봤는데 사실 조금 더 그냥 마지막으로 엔터주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엔터주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막 잘 가고 있고 우상향 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나쁘지 않은 건지 아직 나쁘지 모멘텀 않죠. 끝나지 않은 건가요? 안 끝났죠. 네. 왜냐면 엔터주들은 사실은 SM하고 YG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지. 네. 하이브하고 JYP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이제 그걸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요즘에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SM이 가면 DOU가 가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뭐 YG가 가면 YG 플러스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옛날처럼 이게 짝꿍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플랫폼 관련된 게 뭐 DOU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얘기를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아직 멀었어요. 2021년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텐센트? 네. 아 저기 맞나? 텐센트 네, 뮤직 맞아요. 텐센트 거기에 넘겼잖아요. 2대 주주가 돼버렸죠. 네, 넘기면서 그러면 뭐겠어요? 중국을 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DOU도 같이 뭔가 할 수 있겠죠. 왜냐면 SM 자회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 사실은 오른 게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이때 한번 10월 달에 한번 아파트 해서 급등했었지. 그 다음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곧 블랙핑크가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완전체 7월 완전체가 곧 이제 콘서트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YG 플러스도 충분히 모멘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이제 왜 이래?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메가박스 아시나요? 영화관? 네. 아세요?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많이 없죠. 요즘 영화를 많이 안 많이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시네마가 메가박스를 인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자 나온 걸 다 털어낸 이제는 적자가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저는 그건 안 봤는데 뭐 천국보다 뭐 아름다운 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냐 김혜자 선생님 나오시는 거. 그리고 이제 굿보이 뭐 이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뭐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플랫폼에 다 오픈한대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 뭐 다 오픈한대요. 이제 예전에는 원래 넷플릭스만 하든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하다부터 아마존 그 자체 비디오 플랫폼에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충분히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냥 좀 변동성은 있지만 뭐 박스권 하단 이제 허리 정도이기 때문에 뭐 콘텐츠리 중앙에 가면 이런 기업들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보실 때 엔터를 먼저 보는 건 맞고 이제 이걸 조금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라면 어찌됐든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거고 되면은 이제 아마 6월 셋째 주나 둘째 주 되면 첫 번째는 일단은 뭐가 나오겠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트럼프랑 통화를 할 거고 두 번째가 시진핑 되지 않을까. 이시바는 세 번째.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 정상회담 잡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컨텐츠는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정상 외교가 어쨌든
6, 7개월 그냥 날라갔잖아요. 우리만 못했어.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네. 남북 경협도 올라가기는 가요. 네, 남북 경협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최선호주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좀 테마이고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보시는데 그냥 맥락만 보시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데 전쟁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젤렌스키 나쁜 놈이다. 푸틴만 나쁜 놈이 아니라 젤렌스키도 나쁜 놈이다. 전쟁 자체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끔 만들었었어야지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게끔 만든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전쟁이 아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들로 가려면 네. 결국에는 뭐 평화적인 노선을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또 햇볕 정책 남북 경협주들이 그런 의미에서 갈 가능성들이 있고요. 뭐 현대 엘리베이가 됐든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제 그 몇몇 기업들이 쭉쭉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동안 아이고 이제 막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하고 막 철원 지역, 파주 지역, 포천 막 이쪽에 사시는 분들 그 불안한 마음들 부분들도 좀 수그라들고 옛날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무슨 평화공원 같은 거 만들려고도 했었어요. 등등등 해서 뭐 그냥 한 번 정도씩은 거기에 이제 토지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이기도 했는데 일단 남북경협은 조금 큰 그림상에서 또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당장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맞다 그쪽도 조금 있겠구나 한 번씩 보다가 좀 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정도 한 번씩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금 옥석 고르기도 한번 해봤으니까 관심 종목들 넣어놨다가 또 꼭 여러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내셨으면 댓글로도 자랑해 주시고요. 또 매일매일 또 실시간 대응으로 같이 사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여러분 또 수익 나고 부자 되는 6월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